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기대감이 확연하게 빠져서 그런지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래저래 아쉽기도 하고 다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외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 없다 이 같은 매파 기조를 밝힌 데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 역시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긴축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초래할 거라는 공포가 증시를 덮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역시 17,500달러 밑으로 후퇴하면서 이런 공포 분위기를 고스란히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만연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이 바라보는 반등 범위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결국 비트코인 반감기에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투매가 나오기 전에 불트랩 양상을 보이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추가 바닥 가능성을 견지해왔던 인물이 제시한 분석이라서 좀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것이 암호화폐 과세를 둘러싼 이슈인데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지 2025년으로 미루겠다라는 건지 이걸 놓고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특근법 제정 당시에 암호화폐 투자자 민심 잘못 건드렸다가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뒤어놓고도 아직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정략적인 정치 노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정당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참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재미있는 건 이 같은 혼란이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비체인을 활용해서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개발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코인이면서 동시에 가장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의 선택을 받아왔던 비체인이 급기야 삼성중공업의 선박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과연 언제쯤 러시아처럼 태세를 바꿔서 이 시장에 들어올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비체인을 비롯한 대표적인 중국 코인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사뭇 궁금한 지점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대시2 트레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광고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미 사전 판매 1단계부터 흥행에 성공해서 사전 판매 진행 중에 글로벌 거래소 3곳에 상장 결정이 내려진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사전 판매 9단계로 계획됐었는데 현재 4단계로 곧 종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흥행 배경을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자리하고 있어 보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꽤 명확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전 판매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투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아무리 거래소 상장 계획이 잡혔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런 부분에 큰 방점 찍지는 마시고 소액으로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전 판매 프로젝트가 마냥 불안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은 그냥 스킵하시면 되고 초기 프로젝트는 늘 하이 리스크 그리고 하이 리턴 이런 두 가지가 공존한다 이런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은 먹거리 복지 전문 NGO 우양재단과 함께 연말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식 공지가 며칠 지연된 것은 우양재단 측에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 기부 링크를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쌀을 비롯한 현물을 기부하실 때 필요한 주소와 현금 기부할 때 필요한 링크 등은 댓글 상단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부 챌린지를 진행할 수 있게끔 그 계기를 만들어주신 구독자 김크님을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모아주신 여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서 모금된 총 기부금과 사용 내역은 우양재단 측에서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그냥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재확인된 데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이 이걸 또 고스란히 바톤 터치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가 급등세가 꺾이는 상황이 확인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이 실렸는데도 불구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투자 심리를 싸늘하게 냉각시켜버린 겁니다. 물론 이런 투자 심리 냉각의 기저에는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가 결국 내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강하게 깔려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런 공포감을 고스란히 흡수하면서 다시 17,500달러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거의 지난 6월의 저점과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더블 바텀을 확인해주면서 곧 반등세를 보이게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10,000달러 초반까지 바닥 확인을 추가로 하게 될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2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 여전히 41.5%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전폭적인 강세 전망을 제시해왔던 분석가들도 살짝 힘이 빠진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이 18,500달러를 찍고 왔는데 지금 상승 웨지 패턴에서 돌파 이후에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200일 지수이동 평균을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추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긴축 완화 시그널에 대한 기대감으로 18,500달러를 찍었고 이후에 급락한 것도 긴축 지속 시그널 때문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짝 날이 무딘 분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되기도 합니다. 12월에 미드텀 랠리가 본격화될 것을 예상하면서 10월까지 몇 달에 걸쳐서 매일같이 비트코인을 1,000달러에서 2,000달러 규모로 매집을 해왔던 인컴샤크의 경우에도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물론 이게 이 사람의 분석이 틀렸다라고 뭐라고 할 건 아닌 게 FTX 사태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이렇게 어그러진 것이기 때문인데 그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보여주며 지금 비트코인이 채널 안에서 상승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물론 지금 하단 지지라인이 뚫릴 경우에는 이런 반등 기대는 무효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 지지를 잘 받아주고 상승 방향성을 유지한다라면 연초까지 19,000달러 부근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4만 달러 가능성을 견지해 왔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전망의 강도 자체가 힘이 훅 빠져 있고 이게 다 뽀글이 녀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또 이 속에서 열이 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아예 시장의 사이클 관점에서 좀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이 4번째 사이클이 시작됐다라면서 이제 약세장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3번에 걸친 사이클의 경우에는 약세장에서 강세장의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함께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바닥 확인을 한 뒤에 반등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외부 이 거시경제 환경이 걱정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이 11,000달러에서 14,000달러 부근에서 바닥 확인을 할 가능성을 꾸준히 견지해왔던 토니 기니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투매가 나타나기 전에 불트랩 양상을 보일 거라면서 주요 코인들의 예상 불트랩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8,000달러에서 20,000달러, 이더리움은 1,600달러에서 1,800달러, 체인링크는 7달러에서 7.8달러, 라이트코인은 75에서 82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282달러에서 298달러가 제시가 됐습니다. 이 양반은 바닥을 완전히 강력하게 확인을 한 뒤에 결국에는 반등할 거다 이런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바닥을 온전하게 확인하기 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1,000달러 또는 14,000달러 부근까지 후퇴하기 전에 나름의 반등세가 불트랩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는 2018년 바닥 확인 시점과 지금의 시점을 비교한 건데 자세히 바라보면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2017년에 전고점을 찍은 뒤에 1년 동안 폭락한 뒤 바닥을 확인했고 그리고 3년 뒤에 새로운 강세장에서의 전고 돌파, 그게 작년 상황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지금 이 폭락이 확인된 상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4년을 기준으로 거의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다음번 전고 돌파는 2025년 11월이나 12월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2024년 반감기를 전후해서 시장의 강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가 2025년 연말에 새로운 전고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거시경제 환경이 어떠냐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서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대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과거 사이클의 반복 측면에서 바라보자라면 이런 예상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이슈를 놓고 여기저기서 시끌시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상황을 바라보면 이게 사람 짜증 돋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 올해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와 관련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라면 원래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게 1년 유예안을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까지 늦추겠다라고 공표를 했고 나름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야당이 정부 여당의 2년 유예안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만약 이대로 논의 자체가 공전된다라면 과세는 예정대로 1월부터 시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중소거래소에서는 아직 과세를 위한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에는 국회에서 지들 정략적인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 혼선만 커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좀 더 가시화된 모습입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야당의 반론이 당연히 일리가 있지만 과세를 위한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된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지난해 특근법 제정 당시에 이어서 또다시 가상자산 투자자들 속을 끓게 만들고 있는 것이어서 이래저래 답답함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금투세 유예로 가닥을 잡아놨다 이 같은 원내대표 멘트가 오늘 아침에 나오긴 했는데 어떤 결과가 제시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빨리 다음번 총선 일정이 다가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과세를 둘러싼 상황은 그렇게 클리어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으로 꼽히는 공화당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이 양반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간사이기도 한데 이번에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인프라법이 제정한 암호화폐 사업자 과세는 그 대상자들이 명확하게 되기 전까지 미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세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기 전까지 이 조항은 시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초당적 인프라법안을 보면 암호화폐 브로커를 과세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브로커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을 꾸준하게 받아왔습니다. 누구를 과세 대상으로 할지 과세를 위한 시스템이 완비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과세를 한 해 만에 있다고 소리만 글로벌하게 난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조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삼성중공업이 자사 원격 자율 운항 시스템과 전자 항해 일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비체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외부로 전송하는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선박의 주요한 디지털 정보를 해상과 육상에서 주고받을 때 제3자가 위조와 변조 등의 정보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물론 조선 분야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것이고 하필 그게 삼성이고 이게 또 지금 비체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비체인 홀더분들 적잖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과연 중국이 언제 이 시장에 전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러시아처럼 입장을 확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시점을 예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근 홍콩 정부가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수용하고 아시아의 암호화폐 허브가 되겠다라고까지 밝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어느 정도 커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이 이 시장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국의 이더리움으로 불리는 네오, 그리고 블록체인 혁신을 이미 현실화시키면서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비체인, 이런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디센트 월렛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디센트 측이 12월 31일까지 연말 송년 감사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기존 할인 가격보다 3만원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상 말미에 추가된 해당 영상을 클릭하시면 추가 할인이 가능한 구매 링크를 포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지갑 사용법, 특정 코인 이체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정확한 답변은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